최유림 씨는요, 보통 이렇게 주행할 때 그 거울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사방에. 네. 그러면 그 옆에 그 오는 차는 뭐 확인을 뭘로 하죠? 사이드 뷰 미러요. 네, 사이드 뷰미러를 하죠. 네. 그러면 그 맞히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 차가 보이는 3분의 1 3분의 1 정도에. 정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추월하거나 이 차선을 바꿀 때 깜짝 놀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 사각지대요. 그렇죠. 예. 사각지대가 발생은 한 거예요. 이렇게 미러상으로는 봤을 때는 분명히 물체가 없었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고 했을 때 뒤에 차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한번 미러를 사방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물체가 없어요.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한번 내려보실까요? 차가 있었네. 네, 차가 있었죠? 네. 이게 바로 위험한 사각지대 현상이에요. 여기 실제 도로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차를 주행하다가 네.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옮겼을 때 만약에 이 차가 진입하는 걸 모르면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놀랐어요. 근데 이 가까이인데도 이렇게 안 보인다면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우리 그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 중에서 아주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대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볼록 거울 같은 거 많이 장치하지 않아요? 네, 그런 걸 하면 차가 또 굉장히 미관을 해치죠. 그렇죠? 네, 그러면 볼록 거울을 부착하지 않고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는 있나요? 네, 그렇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사이드 뷰 미러를 몇 가지 조작만으로도 사각지대를 확 줄일 수는 있죠. 그럼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태가 3분의 1 보이죠? 네. 그렇죠. 이 보이는 부분을 조금만 밖으로 밀어보는 거예요. 이쪽을요? 네, 양쪽으로 이쪽이랑 저쪽 다 한 5분의 1로 맞춰보는 거예요. 자, 5분의 1로 제 차가 5분의 1로 1만 보이게. 네, 그렇죠. 5분의 1로. 보여요, 뒷차. 자, 보이죠? 네. 자, 벌써 이 조금 움직인 것만 가지고도 예. 이 양쪽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이드 뷰 미러 맞추는 방법은요, 이 좁은 골목에서는 원래대로 했던 게 맞아요. 3분의 1 정도. 네, 좁은 골목 안에서는. 왜냐면 그 보는 범위는 이 저속일 때 이 주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달릴 때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럴 때는 멀리 밖을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5분의 1. 심지어는 본인이 5분의 1에서 숙달이 된다면 10분의 1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자, 밀어보세요. 밀면 밀수록 밖에 있는 게 잘 보이죠. 네, 그러면 차가 안 보이는데요, 제 차가? 그렇죠. 반대로 옆에 건 안 보이죠. 그래서 너무 밀면 안 되고요. 자기 차체가 약간만 보일 듯 말 듯 정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옆에- 사각지대가 진짜로 저기 안 보이던 차가 보이고. 보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이게 바로 사고의 원인 아니겠어요? 네. 그런 운전 기술보다도 기본적인 지식이 잘 전달이 되어 온 거죠.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을 해보시죠. 기준은 중간의 자동차. 옆 차선의 뒤차를 못 보고 끼어들기를 시도한 경우입니다. 사이드 뷰 미러상의 뒤차가 보이질 않았고 그래서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 갑자기 시야에 나타난 자동차 때문에 놀란 경우입니다.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각지대 전형적인 경우죠. 반면 사이드 뷰 미러를 더 바깥쪽으로 조절한 경우, 비록 비슷한 상황이라도 옆 차선의 차가 거울에 나타납니다. 두 상황을 비교해보면 결론은 명확해지죠. 사이드 뷰 미러는 자신의 자동차가 5분의 1 정도만 보이게 조절을 하십시오. 같은 상황이라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사이드 뷰 미러상으로 뒤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따라오던 자동차가 리어뷰 미러에서 사라진 경우, 이땐 바로 사이드 뷰 미러로 시선을 옮겨 그 차의 진행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사이드 뷰 미러와 리어뷰 미러를 적절히 조절하면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고 뒷차의 진행 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렇게 사이드미러를 넓게 쓰는 방법도 있었네요. 사실 이 달릴 때도 사각지대는 위험하지만 정지됐을 때 출발할 때도 근처에 아이들이 안 보이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 범위는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예. 이제 달릴 때도 물론 달릴 때 사각지대에서는 큰 사고가 나지만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작은 접촉사고가 나겠죠. 네.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도 물론 큰 사고인데 예. 그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은 사각지대가 적은 곳은 자기 바로 옆자리 조수석 한 1.5m가 되겠고요. 예. 이 반대쪽은 이쪽에서 앉았기 때문에 한 3, 4m 정도가 되겠고요. 앞에가 역시 또 차종의 모양에 따라서 한 3, 4m. 예. 네? 그리고 뒤쪽은 또 그 모양이 높은 차들은 더 많이 안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앞부분의 2배 정도가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네. 출발할 때 타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죠. 그냥 정지했다가 뭐 아침에 바빠서 잠결에 나온다든가 네. 또 어두운 밤에 확인 안 하고 출발한다든가 해서 무의식적으로 한 번쯤은 훑어보는 습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몸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훑어보는 습관이요. 타기 전에. 타기 전에. 네, 자동차에 타기 전에. 근처에는 뭐가 없나, 그렇죠. 뒤에는 뭐가 없나. 혹시 큰 휴지통이 있나. 추월하다가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추월하다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사각지대 혹시 추월을 하거나 옆에 차가 오나. 네네. 그 사각지대 때문에 안 보이니까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좋은 습관인가요? 그건 속도에 따라 다르죠. 예. 속도가 빠를 때 앞에 보기도 바쁜데 이 예. 돌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런 속도가 낮을 때 주행하는데 저 지장이 없을 때는 보는 게 안 보는 것보다 마음이 편한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꾸 목을 돌리면 위험하기도 그렇죠. 하겠죠. 위험하죠. 자, 본인이 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근데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나 나를 쫓아오는 차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미러류를 이제 그 양도어에 2개가 달려 있고요. 예. 실내에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이드 뷰 미러 같은 경우 실제 거리보다 다르다는 건 써 있어서 아시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실내에 있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양쪽을 비교하는 게 좋죠. 한 가지에만 기준을 삼는 거는 조금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네. 저는 그 작은 볼록 거울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게 없을 땐 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습관을 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유림 씨 오늘 처음으로 드라이빙 스쿨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운전자인 줄을 몰랐고요. 예. 내일부터는 더 잘 배워보자 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네. 김재민 선생님 오늘 또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당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우선 그 사각지대에는요. 예. 그 뭐라 그럴까 본인이 그 정신만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아까 같이 그 간단한 그런 잘못된 상식 그런 거를 빨리 깨우치는 순간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들에게 안전 운전을 또 교육해 주신 김재민 선생님 그리고 최유림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도 잘못된 것을 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